그리고 저는 이제 한 59분인데 잠깐 이제 7시가 됐네요. 엘리자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비즈니스 그리고 트렌드라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며칠 전에 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세션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런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가운데 특히 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BBQ 마스터님도 오셨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큰 주제는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좀 업데이트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비슷한 제목의 세션이긴 한데 크리스마스에 좀 한정을 지은 내용이 있다 보니 너무 비슷한 내용이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업데이트 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제 계속 이런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홈파티 관련된 케이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든지 와인에 대한 이벤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FT에 대한 것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크리스마스 나름의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부는 뭐 지난 세션이랑 요거는 이제 큰 목차는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이나 혹은 어떤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그런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기술적인 내용도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해외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한 뭐 트렌드라든지 경제 전망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것도 2편을 또 따로 예정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연계해서 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다양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일부분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그건 좀 들었던 내용이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드리는 거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저작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얘기 드렸다 뭐 혹은 새로운 얘기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 부연 설명은 줄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저작권 얘기가 몇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라디오나 혹은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썼던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송들이 물론 그걸 통해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뭐 해외의 유명한 가수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순간에 점점 저작권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부터 뭐 노래를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많아졌어요. 근데 다만 한 2019년 정도에 이대로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 물론 한국의 크리스마스 관련된 노래도 있고 이미 원래 풀려있던 노래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이 노래는 틀어도 돼라는 거를 이제 한국 저작권 협회라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정하게 됐고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자유롭게 틀 수 있는 곡의 대상이 됐어요. 다만 이게 사실 어떤 장소에서 음악을 트느냐에 따라서는 저작권에 대한 법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곳인지 뭐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곳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음악을 어떻게 틀어도 된다, 뭐 얼마다, 뭐 이런 유료나 혹은 방침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런 거는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자세하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대두되고 하다 보니 함부로 캐롤송을 틀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이 노래들은 틀어도 돼라고 2019년에 하면서부터 그래도
그런 노래들이나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노래들이랑 해서 뭐 길거리든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벤트든 여러 곳에서 좀 들리게 됐어요. 뭐 옛날처럼 라디오를 듣는 곳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캐롤에 관련돼서도 뭐 저작권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어떤 특이한 업데이트가 없을까? 이제 저도 좀 이런저런 소식을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요즘에 저도 이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사이버 아이돌 하이파이브라는 그룹이 존재하더라고요.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실존 인물은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존재하는 아이돌인데 이게 한국 야쿠르트에서 기획을 해서 지금 실존하지만 사람은 아닌 사이버 아이돌인 거죠. 이게 5명의 사람은 아니지만 사이버 캐릭터로 구성된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아이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좀 여러 가지 앨범을 냈나 봐요. 사이버이지만 근데 요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음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앨범 음반을. 그래서 원래 얘네가 데뷔를 한 게 올해 9월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제가 뭐 다른 세션에서도 다뤘었지만 AI 캐릭터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AI 세션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명한 AI로 제작된 그런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나 모델이라는 존재 외에도 아이돌이라는 곳에도 진출했고 근데 이 나중에 하이파이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엄청 실제 같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만화 캐릭터 같은 캐릭터들이지만 어쨌든 얘네가 데뷔를 했고 얘네 이름이 아무래도 한국 야쿠르트에서 기획을 했다 보니 뭐 이름이 윌이나 그다음에 뚜리, 쿠퍼스 이런 거 있나 본데 하루 야채에서 야추라는 이름도 있고 야쿠르트 라이트에서 쿠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아이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원래는 이제 다른 기존에 이 언급을 드렸던 AI 캐릭터나 혹은 인플루언서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아이돌도 있었구나 하는 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따로 이제 앨범도 냈다고 하길래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앨범 공개를 여러 가지 하면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메타버스나 세계관 이런 거랑도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저작권을 제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래도 옛날에 어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을 만든 혹은 부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캐롤송까지 앨범을 내는구나 라는 어떤 변화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매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매출이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 드렸던 게 2021년의 크리스마스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다. 그런 얘기 드렸고 2020년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대비해서 13배 매출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739억 원이었다고 해요. 2020년에. 근데 물론 제가 다른 세션이나 어제처럼 글로벌 경제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많은 소비 패턴이 옮겨가게 됐죠. 그거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직접 외출해서 사는 것보다 그게 커머스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혹은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됐든 또는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든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쇼핑몰들이 원래보다 훨씬 매출이 오르게 됐던 거죠. 근데 특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라가게 됐던 건데
2021년에도 그래서 2020년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뛸 거라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적이 될 거라고들 많이 예측은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면 2021년에 어떤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업데이트를 같이 좀 포함을 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완구, 아이들 장난감이 2021년에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미리 장난감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두는 거죠. 근데 매출 자체가 이미 한 11월 정도 선에서 77%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완구 자체에 대한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혹은 게임기 이런 것들이 어린이용으로 많이 매출이 올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키덜트나 메타버스 세계관 캐릭터 이런 것들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저도 다시 보다 보니 이게 완구들이 저는 제가 어릴 때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장난감이겠구나. 물론 이제 기사에 뭐 게임기나 여러 가지 뭐 완구에 대한 목록이 있어도 저는 이제 장난감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메타버스나 세계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게 앞으로 연관이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세계관을 가진 완구들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이 아이의 심정이랄까 아이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완구를 자세히 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미스터리 아파트라는 시리즈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떤 뭐 아파트를 꾸미는 거 외에도 뭐 도깨비 아지트를 누빈다, 뭐 고스트를 소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랑 세계관을 담은 상태에서 완구를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이 장난감을 사서 내가 놀고 끝난다가 아니라 뭐 XR, 그러니까 AR이나 VR 같은 XR 개념을 더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캐릭터가 사실은 온라인에 이미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 완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랑 세계관을 바탕으로 완구나 피규어까지 연결이 되거나 그 캐릭터의 콘텐츠가 들어간 굿즈, 예를 들면 뭐 의류나 잡화나 혹은 식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국내에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전용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계관도 연결되겠죠?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알고 보니 이미 많은 장난감 업체에서 굉장히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선 IT 테크놀로지까지 전부 넣어서 세계관과 결합된 완구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완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냥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에 대한 온라인 속의 어떤 세계뿐만이 아니라 장난감으로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완구이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홈파티 얘기를 좀 드렸는데 크리스마스를 두고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지내다 보니 홈파티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는 거죠.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처음 겪는 해였기 때문에 보통 혼자서 집에 있거나 집 밖 자체를 아예 안 나가고 어떤 소비 패턴도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거나 필요한 뭐 용품을 사거나 정도였던 것이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조금 서글프게도 익숙해진 상황이 있다 보니 너무 커다란 혹은 대인원이 있는 대인원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외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4, 5명이나 가족끼리 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걸 위해서 홈파티용으로 많은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10월, 11월 이렇게 점점 매출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드릴 와인 같은 주류도 물론이지만 장식 용품이라든지 인테리어에 한하지 않고 조금 더 소규모의 잡화나 그 다음에 식기, 뭐 주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시즌에 특화된 상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홈파티라는 것이 뭐 크리스마스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집에서 소규모로 소규모의 인원과 즐기는 그런 어떤 문화나 혹은 그거에 따른 장식 용품이나 소비나 매출이 다양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파티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케이크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112%, 그러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12월 초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에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케이크 이야기를 드리면서 케이크 많이 삽니다,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전 예약이라는 예약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예약을 해서 사기보다는 원래 즉시 사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도드라진 문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거나 예약을 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줄 설 때는 줄 서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는, 그런 좀 독특하게 줄 서서 기다리는 예약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기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아이폰 뭐 특정 기기가 나올 때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뉴스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예약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식당 예약을 떠나서 이런 먹을 거, 케이크 같은 거를 예약하는 거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률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3배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예약을 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뭐 기다리겠다 이외에도 직접 가서 기다리면 아무래도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외출을 한다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매진이나 그다음에 품절이 되기 전에 내가 좀 미리 그거를 확보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예약에 담긴 의미들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케이크에 대한 예약 주문이나 예약 문화라는 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된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거가, 제가 이제 케이크 이렇게 예약해서 한다고 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보니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도 한정판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공개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내놓고 아마 거의 예약이 끝나나?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사전 예약을 하는데 사전 예약에 또 이벤트를 또 붙였더라고요. 뭐 사전 예약을 하면 그 중에서 또 추첨을 해서 무슨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상품을 주고 굿즈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순히 예약 주문을 하는 거 외에도 이런 음식의 예약 주문에 대해서 예약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특혜를 제공해주는, 메리트를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 자체가 굉장히 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좀 관심을 끌거나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케이크 말고도 장식용품들도 좀 많이 구매나 매출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었죠. 특히 뭐 그냥 이 어떤 배송이나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뭐 음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나 혹은 이런 많은 물건들이 온라인 매출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직접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그걸 유통망 혹은 공급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건들이 도착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가든 혹은 온라인이든 뭐 아니면은 묶어서 좀 대량으로 사든 간에 어쨌든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어떤 특정 장소에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케이크나 와인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통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는 굉장히 와인이 강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 마시거나 집에서 마시는 혼술이나 홈술에서 제격인 와인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 대신에 회식이 없어졌거나 혹은 줄어들었다 보니까 소주나 맥주에 대한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술 관련된 비즈니스를 세션을 가진 적이 있고, 클럽하우스에서 리플레이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드렸던 것이 물론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나 하이볼이나 각각의 어떤 술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시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호되는 차이가 있고 하죠. 수제 맥주에 대한 이야기도 당시 술에 관련된 세션에서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떤 정말 전통적인 술이 판매가 되고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뭐 수제 맥주라든지요. 아니면은 전통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보니 전통주를 뭐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맛이 출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와인이나 위스키에 대해서도 그 제조 방법 자체가 예전처럼 막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숙성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로 빠르게 하고 혹은 어떤 선호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자체로만 봤을 때는 와인이 강세구나까지가 특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드렸던 술에 대한 레시피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혹은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한국의 술이나 뭐 막걸리나 한국의 소주가 해외에서 잘 팔리거나 혹은 해외에서 다른 술을 제조해서 판매가 되는데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술에 대한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나 무역을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지금 뭐 어떤 특정 시기에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특정 술이 인기가 많아진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레시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구하고 니즈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특징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세션을 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지금 점점 크리스마스 에디션 와인 출시했습니다 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기사가 뭐 굉장히 경제나 어떤 특정 객관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포함해서 혹은 포괄해서 뉴스가 나오는 적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뭐 무슨 맛이 나왔다 혹은 무슨 패키지가 나왔다, 무슨 술 종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술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온 것들이 내용에 따라서는 크리스마스 지나고도 판매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막 전부 팔린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할인이 되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매출이 높을 땐 높고 아니더라도 그게 지나고 재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싸게 하면 과연 얼마나 저 기업들이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뭔가 좀 가정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유통업계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식유통업계 해서 음식에 대한 유통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특징으로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이제 식유통업계가 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는데, 뭐 밀키트도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타고 들어가 보니 지금이 HMR 춘추 전국시대라고 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HMR이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가정에서 만든 간편식 같은 건데, 이게 뭐 밀키트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집에서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인기가 늘어났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밤에 돌아오고, 그러면은 뭐 집에서 요리를 하든 아니면 회사를 간 김에 외부에서 먹고 오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재택근무들을 하시다 보니 재택을 하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매번 막 너무 고가의 요리를 막 만들고 하기는 아무래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하면서 잠깐 점심이나 간단히 만들어 먹기 위해서 뭐 즉석 섭취 식품이나 그 다음에 밀키트 같은 이런 HMR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기업, 식품에 대한 대기업이나 플랫폼이나 스타트업, 외식 업체들이 뭐 원래도 당연히 이거를 주목을 하고는 계셨었지만 더욱더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크리스마스에 꼭 한정해서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홈파티에 밀키트도 인기가 많다 하는 연결고리이기는 한데, 이 지금 HMR 같은 경우에는,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글로벌로 봤을 때 176조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뭐 이 안에는 컵라면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밀키트 외에도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푸드테크적으로 뭐 대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메뉴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음식에 대한 합성 향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향기 관련된 비즈니스의 세션을 가졌을 때 제가 일반적인 향수 말고 식향, 음식의 향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조금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음식의 향을 합성하고 조향하는 직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향들 말고도 다양한 화학 물질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맛있는 냄새 혹은 먹음직스러운 향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이런 모든 많은 기술들이 조합이 돼서 계속해서 음식에 관련된 시장도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에 뭐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신세계푸드, 그다음에 삼립이나 동원 롯데푸드 같은 국내의 대기업 식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손을 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아예 뭐 제가 HMR 얘기했는데 RMR이라고 해서 레스토랑용 간편식이라든지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만 지금은 조금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이미 2022년에 5조 원을 넘기고 국내에서는요. 그다음에 글로벌로는 얘기 드린 것처럼 2023년에 176조 원의 규모가 될 거라고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아는 다른 지인들 중에도 음식이나 아니면 이런 제조, 식품의 제조 쪽으로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그거를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뭔가 점점 인기가 늘어나서 아예 그 업종 자체를 바꾼 기업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분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밀키트 자체도 물론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 여행업계에 대한 움직임이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었었죠. 사실 연말 연시에 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뭐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나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바뀌고는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오미크론 얘기 나오기 조금 전에는 그래도 치앙마이 포함해서 몇 개 도시는 가도 돼, 뭐 격리가 좀 짧아지거나 들어갈 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했지만 지금 막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닫히는 추세이고, 미국도 원래 한 10월, 11월까지는 갔다가 오면 그 백신을 맞았거나 하면 격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갔다 와도 일단 2주 격리 혹은 10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 또 지난 몇 달 전에 상상을 했던 것만큼 지금 여행업계가 굉장히 뭐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행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여행용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거나요. 여행 가방 같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여행이 많이 늘어났듯이 해외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자국 내의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는 여행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뭐 백신 여건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행 자체가 회복이 되는 시점이 오면 관련된 상품이나 아니면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다시 회복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안전이나 청결, 위생을 좀 같이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검토랄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얘기를 할 때 일루미네이션 명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LED 써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로 몰려가고 있다. 100만 개의 LED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인증샷을 남기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좀 코로나라든지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마침
유퀴즈에 이거 만드신 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업데이트된 소식들의 기사를 좀 찾으려다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를 하시는 윤하영 부장님이라는 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 크리스마스 지금 명소로 떠오른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LED 장식에 대해서 제작 과정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엄청난 어떤 비즈니스적인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뭐 성과급을 아직 안 받았다 등등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유퀴즈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이런 거는 비즈니스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마케팅이나 혹은 시각적인 전시나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도 직접 연출을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도 있고, 게다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떤 미디어나 혹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몰랐던 분이 계시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아신 분이 계실 거고, 혹은 이걸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에 다양하게 해시태그를 올리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주목했던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업데이트가 있거나 혹은 그게 방송에서 언급이 됐다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해시태그가 변화를 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보가 달라지나 라는 거를 포인트를 주는 것도 꼭 뭐 비즈니스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도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로 들어와서 제가 이거 원래 며칠 전에 이 세션 할 때는 업데이트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서 이제 좀 딱 했는데, 업데이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반부는 제가 스타트업이나 기술적인 거 관련된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얘기 드렸던 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각 게임 어플들 내에서 하고 있고, 12월 이제 중순 정도 들어가면서 뭐 크리스마스용으로 무슨 포인트를 드립니다, 뭐 아이템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응모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예 순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게임 어플들의 이제 다운로드 순위라든지 아니면 인기 순위가 많이 바뀌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이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갑자기 뭐 커다란 변화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있다기보다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이콘이나 뭐 아이템이 추가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랑 조금 연결되는 게, 아까 제가 아이들의 왕구 매출이 늘어났다. 근데 이 왕구가 알고 보니 세계관을 담은 완구들이었다, 장난감들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업데이트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메타버스나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주목하기 이전에 게임은 내가 단순히 핸드폰에서 좀 즐기고, 물론 그것도 캐릭터성이나 여러 가지 종류는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즐겼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예 그걸 통해서 세계관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게임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또 캐롤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사이버 아이돌, 한국 야쿠르트 협회가 아니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이 5명의 아이돌 그룹, 사람은 아니지만 캐릭터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런 게임 요소적인 캐릭터들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5명의 이 그룹원들의 이름 중에는 야쿠르트 라이트에서 따와서 쿠루라는 이름도 있고, 하루 야채에서 따와서 야추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런 어떤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캐릭터들이 사이버 아이돌로 등장을 하고 캐롤송 앨범을 내는 것처럼, 지금 제가 게임 어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게임들이 모두가 캐릭터에 관련됐다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외에도 이제 크리스마스용 쇼 호스트도 가상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업데이트인데 롯데 홈쇼핑에서
물론 이제 가상 모델은 제가 AI의 뭐 인플루언서나 모델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롯데홈쇼핑에서 루시라는 모델이 등장을 했고, 아예 크리스마스 특집 전에 쇼 호스트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어젠가 데뷔를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홈쇼핑 모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쇼 호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뷔를 했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집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 루시라는 사람은 아니죠. 루시라는 모델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나 외모나 직업 같은 것들이 다 설정된 가운데 영상의 합성이나 모션 캡처, 그다음에 모델링 정교화나 데이터 정교화 같은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서 이 모델이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쇼 호스트를 해주는 식으로 지금 크리스마스 용의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기사나 미디어로 접하고 이 루시라는 쇼 호스트가 얼마나 홈쇼핑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는지 아직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이런 제가 이야기 드린 뭐 하이파이브라는 한국 야쿠르트가 만든 아이돌이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 드린 롯데 홈쇼핑에서 만든 쇼 호스트 모델 루시라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고 그게 어떤 부분은 어색하고 어떤 거는 나의 취향인데 어떤 건 나의 취향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런 캐릭터는 특히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람에 가까운 AI 모델들은 우리가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런 조금 만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만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캐릭터성을 부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도 차이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나라마다 아직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게 자연스럽다 혹은 이런 어떤 모델들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다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IT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그 가상화폐랑 NFT에 대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물론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나온 뉴스들이지 꼭 크리스마스에 한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가상 자산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지갑을 통한 송금만 됐던 것이 지금은 아예 지인에게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보낼 수 있어지는 서비스들이 오픈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특히 제가 요거는 좀 특이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자를 세계 최초로 경매에 내놓는 NFT 경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릴 때 그러니까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어로 된 문자 메시지인데 이거를 영국의 통신사인 보다폰이 프랑스에서 경매에 붙이는 거를 얘기를 드렸고, 제가 방송을 한 그 날이 현지 시간이랑 이런 거 했을 때 그 날에 한 저녁인가 아무튼 그 당일에 이제 프랑스에서 경매에 붙여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낙찰 예상가가 2억 3천에서 2억 7천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경매가 되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위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결국 얼마에 낙찰이 됐나. 예상가는 2억 3천에서 2억 6, 7천이었고 실제 낙찰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낙찰가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돈 자체는 굉장히 큰 돈이죠. 어쨌든 억 단위로 가는 돈이고, 게다가 이제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 NFT 낙찰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건데, 왜냐하면 이제 뭐 NFT 세션이나 혹은 다른 세션에서도 종종 이야기 드리는 것이 원래 NFT에서 좀 주목을 받은 건 그림 쪽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림이 아닌 것들도 점점 NFT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런 그림 이외에 다른 분야가 들어오냐 마느냐 보다는 이게 NFT를 어떻게 만들까요가 아니라 NFT를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그림이나 영상 콘텐츠가 아닌 문자 메시지라는 것을 NFT로 붙여서 판다.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시도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이 부분이 실제로 낙찰을 해서 이게 이 경매를 할 때요, 문자 메시지 자체도 물론 그런데 이걸 소유권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기기적으로만 하면 좀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없으니까 아예 2kg가 넘는 이제 옛날 휴대전화기에 이 문자를 입력한 거를 메시지 사진이랑 그 다음에 NFT 코드를 담은 실물 액자를 통해서 이 경매 후에 이거를 증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프랑스에서는 무형의 상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나라마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매를 판매할 때에는 유형의 물건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NFT로 인한 NFT에 의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형으로 우리가 너 저 소유권 등록했어 라고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액자에 어떤 사진을 넣어서 보여줬다고 하고, 요거 기사는 제가 사진 보실 수 있도록 끝나고 꼭 요 링크를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즈음 해서 미키마우스 NFT도 출시를 디즈니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약간 아무나 혹은 어디서든 NFT를 내고 있는 좀 추세여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잘 걸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미키마우스 NFT를 출시를 하고, 이게 이것도 23일 오늘 공개한다고 해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중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만약에 이거 방송 끝나고 검색해 보시면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외 뉴스부터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왜냐면 크리스마스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많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랑 좀 관련돼서 많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연말연시 즈음에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투자를 하세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어떤 뭐랄까요, 비즈니스나 서비스들도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라는 점을 조금 특징적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도 NFT를 통해서 산타클로스라든지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림들이 지금 좀 많이 판매나 거래가 오가고 있나 봐요. 물론 뭐 NFT를 구매를 하셔보신 분도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그런 크리스마스에 특화된 NFT를 좀 기념적으로 혹은 뭐 약간 취미생활처럼 해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거래하는 마켓도 많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뭐 오픈시나 이런 어떤 특정 마켓만 언급이 됐던 것이 지금은 거래나 투자도 포함해서 마켓 자체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대신에 어떤 그 돈을 뭐 어떻게 거래를 하고 내가 무슨 NFT를 사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뭐 그런 게 좀 크리스마스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급드렸던 것이, 그 1편에서 언급드렸던 것이 중기부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떤 이벤트로 우수한 제품 100선을 모집합니다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추천을 하거나 모집을 하는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셀러,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어떤 영역일 것 같은데요. 아마존 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워낙 매출이 아마존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 물론 한국은 꼭 그렇게 현저하게 늘어난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일단 한 할로윈 즈음부터 시작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서 크리스마스랑 이 신년, 이때가 가장 매출 기록을 아예 경신할 정도로 큰 이벤트들이라고 해요. 뭐 할로윈 데이 때는 아마존에서 오징어 게임의 복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지나서 연말연시가 큰 이벤트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존 셀러들을 위해서 이런 소비자가 워낙 많이 이용을 하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다, 혹은 뭐 셀링을 하면 좋다, 혹은 이런 걸 주의하면 좋다라는 것들이
해외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참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한 67%는 쇼핑 시즌에 아마존을 반드시 이용한다고 해요. 어제 글로벌 소비 트렌드 얘기할 때 호주 같은 경우는 80%가 인스타그램을 참고한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사이트를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존 자체의 어떤 그 플랫폼을 떠나서 거기서 물건들을 파는 거는 대부분 작든 크든 별개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니까요. 그 기업들이든 혹은 개인 기업도 포함해서 그 셀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라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었겠지만 만약에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지면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런 아마존 셀러처럼, 그게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등록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차원이고요. 스타트업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떨까라는 것도 얘기를 1편에서 드렸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연말이기 때문에 기부나 나눔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거나 그게 기사로 나오거나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사진 앱은 사진을 잘 찍을 그냥 잘 찍고 필터가 좋다 이런 거 말고도 크리스마스나 연시용 필터를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1편에. 예를 들면 이제 스노우라는 사진 앱이 있는데, 여기가 메타, 이제는 페이스북이라고도 잘 안 하고 메타라고 많이 기사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메타랑 그래서 스노우가 협업을 해서 연말용 AR 필터를 출시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 필터가 어떻다라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스타트업들이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에 특화된 옵션 혹은 새로운 구매 결제 버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고 출시하고 내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에도 조금 업데이트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말고도요, 배민 아시죠?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에서 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산타 라이더가 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아예 산타 라이더라는 산타 복장을 한 라이더들이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랑 같이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빵이나 학용품이 구성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거나, 이런 좀 좋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기부나 나눔 같은 것에 연관이 되는 그런 행사들에 자발적으로 좀 참여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는 식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런 어떤 기업들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시즌만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기사에 나오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좀 시간 한정적이든 혹은 평소에 하는 것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좋은 행동이나 영향이나 이런 거를 시즌 한정이더라도 시도를 한다는 거는 좋은 어떤 행동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아무 때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시기라도 또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행위와 마케팅을 위한 것일지라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들도 다양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보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마케팅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꼭 크리스마스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런 이벤트나 혹은 시즈널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는 조금 해외에서 그럼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최종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몽골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1편에서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요. 얘기 드렸던 것이 몽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이고 그래서 다른 종교 활동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해외에 대한 소식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구경 백화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놓거나 혹은 그 장식 용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좀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다 보니 이 트리 자체가 판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점들, 뭐 보급이 다 맞지 않다거나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행 자체는 캐나다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서 빽빽한 가지랑 얇고 부드러운 침엽수를 가진 크리스마스 트리 스타일이 캐나다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몽골에 많이 들어와서 혹은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서 판매가 되던 것들이 아무래도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조금씩 막히고 있고 게다가 국경이 폐쇄되거나 하는 경우는 더 가격이 치솟고 해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큰데 막상 그렇게 니즈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 어쨌든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몽골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몽골에만 한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들이 생기다 보니 미국에서도 이런 몽골처럼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올라갔다가 아니라 원래 트리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도 좀처럼 크리스마스 용품이나 트리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물론 코로나가 나아지면 공급망이나 유통망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 환경 기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환경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기준을 달성해야 되거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점들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막 그렇게 환경에 무슨 문제를 준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나무라든지 그런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를 베서 판다라기보다는 다른 옵션을 좀 찾아야 되는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런 트리라든지 아니면 트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해야 되는데 트럭 자체가 없거나 운반을 해줄 사람들이 없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수나 폭염이나 산불이나 연기가 나서 그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미 트리 자체가 굉장히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배를 했는데 이거를 트리로서 활용을 하기 전에 곰팡이가 피거나 나무 자체가 부족해서 가격은 상승했는데 그만큼 판매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있다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이런 도매상에서 트리를 팔거나 혹은 장식 용품을 파는 곳들이 가격을 많이 인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거 외에도 뭐 유럽에서 워낙 크리스마스 관련된 매출이 원래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좀 코로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원래 물건을 판매를 하던 그런 이제 특정 카테고리가 조금 더 온라인이나 혹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걸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뭐 이거는 어느 나라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를 위한 완구 말고도 성인을 위한 완구라든지 장난감, 키덜트나 문구용품 그런 식으로 어른이 쓸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유럽 안에서는 영국이 소비자의 크리스마스 지출이 가장 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물 구매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
매출이나 소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국에서 굉장히 오른다고 하니 이런 것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야기한 내용의 업데이트를 덧붙이는 거를 쭉 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 얘기한 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요 오픈 채팅 관에서는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고 혹은 카카오 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 혹은 확성기 버튼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오픈 채팅으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몇 개의 링크나 이런 거는 거기 제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한 얘기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비즈니스나 트렌드에 대해서 2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1편에서도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드릴 부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게 됐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 저작권이 늘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그런 권리나 저작권이나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이나 디자인 등록이나 특허, 상표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캐롤의 저작권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캐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야쿠르트의 하이파이브라는 아이돌, 사이버 아이돌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앨범을 냈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 중에 이를테면 왕구, 장난감에 대한 매출이 오른 거를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장난감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원하다 보니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세계관도 붙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세계관이 붙은 왕구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혹시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왕구를 즐기는 거 말고 어른들이 홈파티를 즐기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케이크의 매출이 112%에서 어떤 특정 기업은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하는데 사전 예약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3배로 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히 이거는 다른 어떤 소규모의 카페들도 케이크 자체는 예약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파리바게트 같은 대기업에서 예약 주문을 받고 거기까지는 예약 많이 하는구나 인데 예약 주문을 하면 할인이 되고 굿즈를 받고 추첨을 하고 하는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약 문화가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도 예약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예약 행사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조차 많은 이벤트나 마케팅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장식용품, 홈파티에 대한 장식용품이나 유통업계,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 식유통, 식품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HMR이라고 해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크리스마스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홈파티용 음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류,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간식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 뿐만 아니라 이런 밀키트나 컵라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간편식들에 대해서 요구나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규모가 커지다 보니 아예 레스토랑 간편식이라는 메뉴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런 어떤 음식 시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명소로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는 100만 개 LED가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유퀴즈에서도 나와서 지금 더욱 화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외출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스크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게임업계에서의 게임 어플들의 순위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바뀐 부분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이버 아이돌 말고도 크리스마스용 쇼 호스트를 롯데 홈쇼핑에서 루시라는 사람에 가까운 캐릭터를
선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캐릭터나 서비스나 상품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가상화폐나 뭐 블록체인, NFT에 관련된 이슈들 중에는 원래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방송을 하던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자 메시지를 NFT로 경매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원래 예상 낙찰가는 2억 얼마였는데 실제로는 1억 4천만 원에 낙찰을 했다라는 걸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게 무형의 상품을 프랑스에서는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으로도 그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어떤 코드라든지 그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링크로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디즈니에서 오늘 미키마우스를 NFT로 판매를 하는 걸 발표를 한다고 하니 디즈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뭐 우수 제품 100선 모집하는 거나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연말연시 기부나 나눔 같은 행사를 하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필터나 구매 버튼 같들이 등장하는 것도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도 산타라이더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게 이벤트인지 어떤 특정 그룹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산타라이더라는 사람들 등장을 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음식이나 물건이나 선물들을 증정하고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의 단순 마케팅이다라기보다는 결국 뭐 시즌에 한정된 것이더라도요,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진 않고, 이렇게 해서 행사도 하고 마케팅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이야기 드렸고, 마지막에는 해외에서 몽골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증가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트리 값이 폭등을 하거나 중국 도매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뭐 영국 얘기까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 포함해서 제가 쭉 빠르게 이야기 드렸는데, 관련된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에도 좀 제가 다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놓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카카오음도 클럽하우스도 계속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보통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는데, 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션이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오픈 채팅방에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샤로이님 오랜만에 뵙고 있어요. 네, 지금 이모티콘들도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 밥도 챙겨 드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오픈 채팅에서 뵙고 다른 스케줄들도 오픈 채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면서 이모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방은 닫을게요. 3, 2, 1